자, 우리 이번에 산모 이제 시험 보신 거 확통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통 문제.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확통 문제의 최근 경향은, 확통 모의고사 최근 경향이 그렇게 막 어렵게 내는 추세가 아니야. 근데 사실 나는 내 예측은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과 분들 중에서도 이제 확통론 하신 분들이 좀 이제 많잖아요. 이제 확통론 하신 분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생각에는 이과 친구들도 이제 문과 친구들이 하는 확통으로 막 침범하니까, 그래서 우수한 표본이 좀 이제 넘어오니까 아무래도 이과 애들이 좀 더 공부를 하잖아. 문과들보다는 수학도 잘할 거고. 그래서 우수한 표본이 이제 확통으로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확통 문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EBS에 이제 뭐 오답률이랑 그다음에 뭐 선택 집단별로 평균 이런 거 나오는데 별로 점수가 거의 막 개판이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확통 선택자 평균 점수가 36점이던데 이제 시험 점수 36점이지. 그래가지고 괜히 막 뭐 통통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 뭐 통통이 이제 막 빡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좀 안 하더라. 이제 공부를 이제. 그래서 이게 내 생각에는 미적분 안 하면은 솔직히 이거 이과로 쳐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건 이제 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확통론 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미적까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다음에 너 미적분 시험 볼 거다 하시는 분, 여기 미적분 하신 분, 너 미적분 하려고? 근데 확통보다 미적분을 좀 더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그래. 자, 미적분으로 잘 밀고 가봐. 알겠지?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모의고사가 산모 보기 전에 확통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확통이 그냥 그동안 나왔던 최근 경향 한 2년 동안을 보면은 확통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어렵지가 않고, 그래서 이따가 모의고사 3점, 4점 기출 문제 풀어줄 때도 막 모의고사 막 이거 막 30번, 29번, 28번 풀어줄 거거든? 근데 문제가 굉장히 막 쉬운 문제들이 엄청 많아.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어, 이제.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의 확통 기출은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23년까지의 기출은 할만해. 근데 2022년, 21년, 20년 이때는 상당히 어렵거든. 상당히 이제 그런 기출 문제들도 여기 좀 실려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거 숙제하시다 보면은 엄청 쉬운 문제도 있고 엄청 어려운 문제가 이제 같이 섞여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경향이 다 이제 있는데, 그래서 확통 문제가 이렇게 계속 쉽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일단 우리 확통 문제는 뻔하지 않네. 이제 확통 고난이도 문제는 케이스 나누고 이제 케이스 꼼꼼히 하나도 안 빠뜨리게 이제 잘 세고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확통은 솔직히 그 연습이랑 훈련만 좀 되면은, 이제 고난도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일단 되면은, 나중에 그 문제를 풀 때 뭐 실수해서 뭐 놓치거나 틀릴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최소한 풀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려놔야지. 이제 뭐 실수는 일단 나중에 문제고, 이제 일단 그런 문제까지 풀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좀 올려놔야 돼. 이제 그게 비단 수능이나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너네 내신 시험도 똑같아. 이제 내신 시험도 이제 수특이 이제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특 문제가 아무래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연계돼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체감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자체가 아무래도 모의고사 느낌의 문제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접해 보시면서 이제 하면은 이게 결국 수능 대비가 곧 내신 대비도 되고, 내신 대비가 약간 수능 대비도 같이 겸해지는 약간 그런 이제 쌍끌이 효과가 이제 이끌어내는 게 있어요, 이제. 자, 한번 문제들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부터 볼 건데, 이거 이제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제 종목조합을 조합으로 7C5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 이거 24번도 이거 혹시 이거 낚인 사람이 없겠지, 이제. 연필 4자루, 그 다음에 3명의 학생. 그러면은 이게 4의 세제곱인지 3의 4제곱인지 일단 잘 구별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3의 4제곱은 81이니까 답이 있고, 4의 세제곱은 64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4의 세제곱으로 생각했다가 선지 없네? 그럼 3의 4제곱인가? 해가지고 이제 4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약간 좀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확통을 내가 가르칠 때마다 이제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네 이거 구별을 잘 못해. 그러니까 뭐가 뭘 고르는지를 구별을 잘 해줘야지. 이제 지금 이거는 연필이 뭐 발이 달리고 지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연필이 학생을 고르는 과정이란 말이야.
이 자기 자신이 내가 연필인데 내가 어느 학생한테 가야 되는지를 이제 정하는 거니까 연필 입장에서 학생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학생이 3명. 근데 그 고르는 그 선택 작업을 4번 해줘야지 이제. 연필이 4자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3의 4제곱으로 계산할 생각을 해야 되겠지? 3의 4제곱으로. 그 생각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솔직히 이거 64 있었으면 오답률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높아졌을 거야. 자, 25번입니다. 자, 25번인데 자, 이거 이제 111, 2233 같은 것이 좀 섞여 있는데 양 끝에 놓인 두 수의 합이 4가 되도록 나열하라. 이제 그냥 단순한 케이스 나누는 문제죠. 양 끝에 합이 4가 되려면 1, 3으로 놓여야 되냐? 아니면 2, 2로 놓여야 되느냐? 1, 3으로 케이스 해보시고 2, 2로 케이스 해보셔가지고 이제 가운데만 이제 잘 배치하면 되겠죠.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물론 1, 3은 자리 바꾸는 거 2팩까지 생각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 2는 똑같이 생긴 놈은 나열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열하지 않는 것이고 자, 나열하지 않는 것이고 이거 내가 이제 오답률도 다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 26번 자, 요거 이제 얘도 케이스 나누는 문제긴 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하는 정수 ABCD의 순서상의 개수야 이제. 약간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방정식 나오면은 이제 혼자 다른 특성을 가진 놈. 여기서 혼자 다른 특성이라 하면 요 놈이죠, 요 놈.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이제 기준을 잡고 D가 이제 뭐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이제 해줘서 풀어야 되는 문제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의미하는 정수니까 직접 D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노가다 그냥 하다 보면은 이제 풀리는 문제죠. 얘가 이제. 근데 이게 되게 놀랄만한 게 뭐냐면 내가 정답률 확인해 보니까 이거 정답률이 56.3%야.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틀린 거야. 절반 가까이가. 케이스만 꼼꼼하게 잘 나누면은 되는 문제 아니야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괜히 톡톡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제. 괜히. 자, 공부 좀 하셔야 돼 이제. 자, 27번 보시면 자, 27번 문제인데 자, 얘가 지금 교집합 전체 집합이 6개의 원소가 있고 A, B가 이제 두 집합이 있는데 겹치는 게 2개 이상 근데 겹치는 거에 모든 원소의 합이 0이다 라고 나와 있어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전체 집합을 내가 한번 좀 잡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A, B를 한번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이제 도식화해 보자. 이렇게 도식화해 볼 거야. 자, 근데 겹치는 거는 2개 이상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교집합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의 합이 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은 2개가 들어간다 쳤을 때 2개가 그 들어가는 두 수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합이 0이 되는 조합을 찾아봐야지. 마사하고 4, 마이하고 2, 마이라고 1 이렇게 3가지 조합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3가지 조합이 있다라는 거. 저렇게 3가지 조합이 이제 있으시게 되고 3가지 조합이 이제 자, 근데 이제 그 저 3가지 조합 중에서 뭐가 여기 들어갈지 골라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저 교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2개 들어갔을 때 2개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조합이 3가지가 있으니까 3C1로 여기에 어떤 조합이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 어떤 조합이 들어갈지. 그러면은 만약에 마사하고 4를 넣었다. 나머지 4개의 원소 있죠? 마일 1, 2 이 4개 있지? 이 4개는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교집합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선택지가 3군데죠. 이 4개의 원소 다 선택지가 3군데. 이 4개의 원소가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니까 3의 거듭제곱으로 중복순열로 표현이 되는 거야. 중복순열로. 이렇게 쭉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교집합이 이제 몇 개가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들아 조금 머리 굴려보면 교집합이 3개 될 수 있을까? 3개? 3개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 더해서 0이 되는 조합이 지금 저렇게 3가지 조합이 있으니까 홀수는 안 되고 짝수만 가능할 것 같아. 짝수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원소의 그 가능성은 이렇게 짝수에 대해서만 생각해 줘야 될 것 같고 짝수에 대해서만. 만약에 교집합이 4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조합 2가지를 일단 골라야 돼. 2가지를 이제. 만약에 이제 저기서 마사 마이 2하고 4 이렇게 골랐으면은 나머지 마이라고 1이 이 여기 표시한 데 들어가야 되겠죠? 마이라고 1이. 그러니까 그때는 3의 제곱으로 써주면 되겠지 이제. 그럼 약간 패턴이 보이죠? 패턴이 이제. 마지막 거는 6개 다 여기 넣어주는 거 그 자체 그냥 한 가지로 보면 되겠지? 한 가지.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죠. 3의 5제곱 243, 그 다음에 3, 9, 27, 1. 요거 더해주시면 271이라고 답을 내면 되겠지? 271. 자, 요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자, 그래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얘도 이제 케이스 나눠서 해주면 되잖아요, 이제. 자, 근데 와 정답률이 와 대단해 정답률이. 정답률이 43.1%. 자, 대단해 진짜. 정답률 보면은 43.1%. 자, 그 다음에 28번.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좀 뭔가 제대로 된 확통 문제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부터. 자, 요거 난 맞으신 분 있습니까? 난 풀어서 맞았다.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한 명쯤은. 자, 요 문제가요. 자, 집합 x가 9 이하의 자연수이고 y는 1, 2, 4가 원소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집합 x가 현재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집합 y가 이제 1, 2, 4인데요. 1, 2, 4. 자, 1, 2, 4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근데 지금 보니까 함수값이 1인 거는 원소의 개수가 3개. 함수값이 2인 거는 원소의 개수가 2개. 함수값이 지금 이제 4인 거는 원소의 개수가 지금 이제 4개가 지금 되는 상황이야. 4개가.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누가 1, 3개 가리키고 누가 2, 2개 가리키고 누가 4, 4개 가리킬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자, 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나조건도 고려를 해줘야죠. 나조건. 자, 어떠한 자연수로 7 이하의 어떠한 자연수로 하더라도 우리는 이 연속된 세 함수값을 보는데 앞에 두 개의 합이 뒤에 거랑 같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지. 뒤에 거랑 같지 않다. 자, 그러면은 여사건을 좀 생각해 줘야 돼. 여기서 이제 여사건을 이제 합이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합이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확통 문제가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너네 입장에서 그냥 푸는 게 나을지 여사건으로 하는 게 나을지 그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사건으로 하는 이유는 여사건으로 풀어야 당연히 훨씬 수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너네가 이 문제가 그냥 푸는 게 나을지 여사건이 나을지 그 판단이 좀 이제 서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근데 그 판단이 안 된다. 그럼 일단은 문제를 보고 이게 어떻게 앞에 두 개가 더했을 때 뒤에가 안 나오는데 그럼 얘네를 이제 어떻게 가리켜야 이게 가능할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으면 여사건으로 바로 이제 이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여사건도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미궁수로 빠지는 거야, 이제. 자, 이제 여사건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의 합이 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순간이 존재하는 거야, 이제. 우리 그 고1 때 그 명제 기억나십니까, 명제? 나 조건을 내가 만약에 부정해 주면은 7 이하의 어떤 자연수야. 7 이하의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순간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인지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제 여사건으로 뒤집어 주면은 7 이하의 어떤 자연수 7 이하의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저 함수 값이 이제 같도록 하는 순간에 존재한다. 이러한 게 이제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거. 자, 두 함수 값의 합이 이제 다음 그 함수 값이랑 같도록 하는 순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함수 값 조합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저런 조합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 자, 이 공역의 원소를 보시면서 이거 1, 1이면 뭔가 딱 세팅이 되지. 또 뭐가 있냐면은 2, 2, 4도 있어. 2, 2, 4. 그러니까 연속된 세 함수값이 1, 1, 2 혹은 2, 2, 4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 여사건을 만족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사건. 나는 지금 문제를 여사건으로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사건 하기 전에 뭐 구해봐야 돼? 전체 경우의 수 구해야지, 전체 경우의 수. 자, 전체 경우의 수가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 좀 고민해 보시니까 전체 경우의 수 이제 얘 3개 고르고 얘 2개 고르고 얘 4개 골라줘야 되니까 9개 중에서 1 가리키는 거 3개 골라주시고 나머지 6개 중에서 2 가리킬 거 2개 골라주시고 그럼 나머지 4개는 자동적으로 4로 정해지게 되는 거니까 뭐 얘는 계산상의 의미는 없죠, 이제.
얘 계산해 보시게 되면요. 9C3이 몇이야? 84, 15, 1260이 나오게 돼. 1260. 우리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 외우고 있지, 그지? 맞아? 자, 여기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잘 보세요, 이거. 112가 되도록 하는 조합이 존재하는 거부터 해볼게, 이제. 여사건. 112라는 조합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224가 존재하도록 하는 조합을 찾아볼게. 이게 연속된 세 함수 값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거야. 잘 봐봐. 지금 이제 112를 가리키는 게 이 세 개일 수도 있지. 이 세 개. 그러니까 이제 1이 1 가리키고 가운데 2가 1 가리키면서 맨 마지막 거는 2를 가리키게 대응시킬 수 있잖아. 근데 연속된 세 수를 보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밑으로 밀어낼 수 있지. 밑으로 이렇게 밀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세는 거야. 몇 가지 조합이 있는지 세는 거야.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몇 가지가 있죠, 이거? 7가지. 근데 얘들아 이거 뭐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세도 되기는 하는데, 야 지금 이 끄트머리 수를 봐봐. 끄트머리 수가 3일 때부터 9일 때까지잖아. 3부터 9까지의 정수의 개수 세면 되지 않니 이제. 그러니까 뭐 몇 개 안 되니까 세도 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 숫자 스케일이 많아지거나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좀 이제 느낌 있게 세야 되는 거지. 끄트머리 수가 3부터 9까지니까 3, 4, 5, 6, 7, 8, 9. 그래서 이거 뒤에서 앞에 거 빼가지고 더하기 1 하는 정수의 개수 세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7C1로 먼저 112의 조합을 결정을 해. 112. 그러면 1 2개 썼잖아 이제. 현재 남아있는 숫자가 뭐냐면은 이제 봐봐. 남은 것이 지금 뭐가 남았냐면은 1 1개, 2 1개, 4 4개. 이렇게 지금 남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렇게 만약에 남았다면은 나머지 이제 자 112, 이 세 개는 결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6개의 정의역 원소 중 누가 1 가리킬래? 6시 1. 그럼 나머지 5개 중에서 누가 2를 가리킬래? 5시 1. 그럼 남은 4개는 자동적으로 4444로 결정이 되는 거겠지? 4444로. 이런 식으로 쭉 써 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24도 할 거야. 224도 이제. 224도 할 건데, 근데 생각해 볼래 얘들아? 확통은 이런 것도 중요해. 얘네 두 가지 케이스 경우의 수가 이게 어떻게 나올까 이게? 같을까 다를까 이거? 그런 판단도 해보면 좋거든. 이게 막 케이스를 나는 복잡하게 나누는데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어. 알고 보니까 똑같이 분류할 수 있는 케이스인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 2, 4의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같은 케이스로 볼 수는 없어 이제. 근데 해보다 보니까 다른 케이스인데 우연히 같을 수도 있어.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요 2, 4도 마찬가지야. 밑으로 2, 4도 한 칸씩 밀면은 똑같이 7개가 나와. 똑같이 7개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럼 현재 이제 남은 저 숫자가 뭐가 이제 남으셨냐면은 이제 자 지금 이제 1, 3개 남았고 2는 다 썼고 4가 지금 3개가 남았거든요. 4가 3개. 그러면은 남아있는 정의역의 원소 6개 중에서 1, 3개 누가 가져갈까? 6C3으로 가져가는 거야. 6C3으로. 저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남은 거는 3C3이죠. 3C3. 이게 되는 거야. 얘 계산해 보시면은 요거 7, 6에 42, 210이고요. 요거 이제 7 곱하기 20해서 140인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이 이제 항상 경우의 수 구하거나 확률 구할 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여사건으로서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 또는 지금 이제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가 혹시 중복되는 건 없나? 중복되는 거를 세줄 생각을 해야지. 중복되는 거. 이게 중복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112도 있으면서 224라는 조합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야.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12를 가리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놈이 만약에 이제 224를 가리켜. 이럴 수도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거 가능하니? 요거는 가능하지 않아. 왜? 2가 2개만 가리켜야 되는데 3개 가리키잖아. 그러면은 이거 둘 다 만족하는 케이스는 없네? 라고 하면 안 돼. 이 2가 같이 얽혀가지고 1, 1, 2, 2, 4가 있어. 1, 1, 2, 2, 4. 이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 이 경우까지.
이 경우도 이제 가능한 조합이거든요. 이 경우도 가능한 조합. 그럼 1, 1, 2, 2, 4 저 5개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한 가지씩 밀면서 몇 가지 조합이 있는지를 세야 되겠지, 이제. 이거는 5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끝머리 거 기준으로 하면은 5, 6, 7, 8, 9 하면 5가지 조합이 있죠. 5가지 조합이 있고, 현재 남은 숫자가 이제 무엇이냐면, 남은 숫자가 이제, 지금 이제 1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2는 다 썼고, 4가 지금 이제 3개가 남았기 때문에, 남은 4개의 수 중에서 누가 1 가져갈래? 4C1로 골라주고, 남은 3개는 자동으로 4로 결정되니까 얘를 계산해 보시면은 20이라고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야. 20. 20으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그러면은 따라서 1260에서 이제 210 더해 주신 다음에 140을 더하는데 중복해서 지금 내가 세고 있으니까 얘 20을 빼주시게 되면은 얘가 몇이야 이거? 이제 120이니까 330 빼면은 답이 그럼 930인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답이 930. 3번으로 답을 내줄 수 있겠네요. 3번으로. 자,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솔직히 막 난이도가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제. 그냥 시도해볼 수 있는 수준이야. 시도해볼 수 있는 수준. 그래도 이제 28번이랍시고 4점이랍시고 정답률이 얘는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진 않네. 34.6% 이제. 정답률이 30%대면은 객관식 정답률이 30%대면은 그냥 이제 적당히 그냥 이제 어려웠다라는 수준의 문제를 보면 돼 이제. 근데 괴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충분히 해볼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 만한 수준이다. 자, 요 문제. 요 문제인데. 자. 요 문제 보시면 자, 29번. 숫자 13579 흰색 접시, 그 다음에 24680 쟤는 이제 검은색 접시.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제 색깔이 부여가 됐고 10개 접시를 원 모양의 식탁에 원순율로 지금 돌리는 거야.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흰색 접시는 이웃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웃한 접시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항상 70 이하가 되어야 된대 이제. 원순율로 10개 접시 깔았을 때 이웃한 두 수의 곱이 항상 70이야. 그러면 반대를 생각해봐. 70보다 큰 경우가 있나를 생각해야지. 70보다 큰 경우가 있나.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얘네 숫자를 이제 배치를 하실 때 흰색이 이웃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배치인 거거든. 예를 들면 우리 원래 뭐 흰색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은 뭘 먼저 배치하는 거야? 검은 거를 먼저 배치해야지. 검은 거를. 검은 거를 배치합니다. 2, 4, 6, 8, 10으로 검은 거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흰색을 넣는 게 이웃하지 않을 때의 풀이 방법이었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 이제 1, 3, 5, 7, 9를 여기다 깔을 건데 근데 그렇게 배치를 하면은 서로 이웃한 두 접시는 무조건 곱이 짝수지 일단. 홀수 하나 짝수 하나 나오지 않니? 무조건. 홀짝 이렇게 배치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곱이 70보다 큰 경우를 찾을 건데 이제 홀수 하나 짝수 하나 골라가지고 이 이웃한 두 수의 곱이 70보다 큰 조합을 찾아. 자, 좀 큰 숫자 먼저 보면 되겠지. 10하고 9는 곱해서 90이니까 초과하고 이제 그 다음에 10하고 7은 이제 조건 만족이 되죠. 그럼 10은 이제 더 작은 건 필요 없고 8하고 9는 8, 9, 70이니까 초과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8, 7이 56. 이 다음부터는 쭉 조건 만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안 되는 조합을 찾으면은, 10하고 9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 8하고 9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지금 약간 동시에 이제 얽혀있는 게 9잖아, 9. 얘를 좀 더 한번 해석해 보면은, 9 양옆에 이제 어떻게 와줘야 되냐면은, 9 양옆에 8과 10이 오지 않아야 되겠죠. 8과 10이 오지 않게.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지. 8하고 10이 오지 못해. 8하고 10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얘들아 이게 그 가족권 때문에 짝수를 먼저 배치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그 짝수를 함부로 배치하면 안 되고 이게 그 짝수를 먼저 2, 4, 6, 8, 10을 배치했으면 8하고 10 양옆에는 9가 못 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자, 그러면은 이거
4팩으로 미리 돌리면 조금 위험하거든 이제. 왜냐면 생각해봐 이제. 현재 이 그림은 9가 올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야. 그지? 두 군데지? 근데 만약에 배치를 내가 조금 바꿔볼게 이제. 10, 2, 8, 4, 6. 이 배치라 가정해주면은 9가 이제 여기 못 오고 여기 못 오잖아요. 9가 올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 한 군데. 그러니까 얘를 4팩으로 돌려서 짝수 5개를 원소열로 돌려가지고 4팩으로 미리 해버려. 그럼 그 4팩이라는 경우의 수 중에서는 9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두 군데인 것도 있지만 한 군데인 것도 있어서 이거 짝수를 먼저 배치하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이처럼 10하고 8이 짝수 중에서 붙어 있을 때, 그 다음에 10하고 8이 이렇게 띄어 있을 때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자, 근데 짝수를 그럼 먼저 배치하면은 케이스 나눠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케이스 안 나누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흰색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즉 홀수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짝수를 배치했잖아. 근데 지금 원소열로 돌리는 거고 흰색 접시도 5개, 검은색 접시도 똑같이 5개지. 그래서 번갈아 가는 모양이면은 이때는 검은색을 먼저 배치해. 검은색을 먼저 배치해야 돼. 검은색을 먼저 배치하면은 이제 거꾸로 짝수가 이제 여기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검은색, 이제 그 흰색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그럼 짝수가 이제 여기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야 가족권 만족이 되죠. 가족권 만족이. 지금 흰색 홀수를 먼저 배치하고 짝수 검은색을 사이사이 배치하면은 흰색이 다 이웃하지 않게 배치가 되는 거잖아. 흰색이. 그런 다음에 9 양옆에는 8하고 10이 못 오니까 8하고 10은 이제 무조건 여기 와줘야 되지 않니? 여기 이제. 여기 와줘야 되지 않니? 8하고 10이 여기 두 군데 오는 거고, 근데 그 전에 1, 3, 5, 7, 9, 4팩으로 나열. 그 다음에 8하고 10은 여기 세 군데만 올 수 있으니까 이제 원순열 이미 끝났죠? 3P2. 이건 8하고 10의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야. 그 다음에 나머지 짝수 2, 4, 6. 남은 세 자리에 3팩으로 돌리면 돼. 3팩으로 이제. 이렇게 내가 돌려서 풀 거야, 이제. 계산해보시면 24 곱하기 6 곱하기 6 해가지고 이게 24 곱하기 36 해가지고 이게 864라고 나오게 돼. 864. 자, 이렇게 쓰면은 너네가 이게 무슨 경우의 수인지 모르니까 내가 써줄게. 이 4팩은 이제 뭐냐면은 그 흰색 원순열. 흰색을 원순열로 배치한 것이고, 요 3P는 이제 8하고 10의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나머지 3팩은 이제 2, 4, 6의 위치를 결정하는 수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라고. 자, 우리 864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64. 864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뭐 생각만 해보면은 뭐 케이스 나눌 필요도 없이 한 줄로 딱 나오지 않네. 한 줄로 이제. 경우의 수가 되게 간결하게 나오죠. 자, 난 이거 풀어서 맞았다 하시는 분 손. 풀어서 맞았다. 오케이. 잘 해주셨고. 푸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푸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답이 이제. 자, 잘 하셨고. 정답률이 얘가 18.8%. 주관식이면 정답률이 많이 떨어져, 이게. 확통은 특히 더 경우의 수 까딱해서 하나 잘못 쓰면 틀리다 보니까 주관식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근데 18%로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 난이도는 쉬워 보이지 않네? 하지만 번호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 있어. 번호 자체가 이제. 만약에 얘가 번호 배치가 다른 문제였다. 만약에 얘가 3점이었으면 정답률이 많이 올라갔을 거야. 만약에. 선택 과목이 이제 확통이 뭐 단답형 3점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든지 객관식이었으면은 실제 정답률은 많이 올라갔을 거야. 그래서 번호가 주는 약간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게 30번이죠. 30번. 딱 봐도 풀기 쉽게 생겼잖아, 이제. 딱 봐도 이제. 나 30번 1거를 봤다 하시는 분. 1거를 봤다. 1거를 봤다. 오케이. 잘한 거야, 이제. 내가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다 읽어보라고 했는데. 근데 읽어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자, 일단 문제 지금 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제 한번 읽을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문제 상황 파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상황 파악. 문제 상황 파악 해보시고 문제 상황 파악 해보세요. 오.
이게 문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상황 파악해 보시고. 상황 파악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근데 혹시 그 너네 그 모의고사 보면은 해설지가 이제 안 나오죠, 이제. 해설지 이제 뭐 보니까 이제 뭐 돈 아낀다고 하고 이제 PDF로 이제 뭐 알아서 받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나는 수학 해설지를 봤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인간 강사 해설 강의나 유튜브에 떠들어가는 걸 난 하나라도 봤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난 하나라도 봤다. 진짜 없니? 나를 믿고 안 보는 건가? 봐, 얘들아. 제발. 자, 어차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건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이 문제 보시면 되게 풀기 쉽게 생겼어.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거 상황 파악만 하면은 문제가 이게 뭐 케이스를 복잡하게 나누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뭐 한두 세 줄이면 끝나 이게 이제 한두 세 줄 이제 한두 세 줄이면 끝나거든 얘가 이제.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마이너스 1 6개가 있고 숫자 1이 6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1 6개, 숫자 1 6개, 총 12개를 여기에 이제 배치할 거야, 이제. 배치하는데 근데 지금 이 말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뜻이 이제 마이너스 1과 1을 배치를 한 다음에 이 이웃한 두 수의 곱을 계산해. 여기서 말하는 A1이 뭐냐면 A1이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놓인 이 두 수의 곱을 계산해 보는 거야. 두 수의 곱. 그러면은 1과 마이너스 1로만 숫자를 배치하면은 이웃한 두 수의 곱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1 곱해서 1일 수도 있고 마일 곱해서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1하고 마일을 곱해서 마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케이스는 곱해서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배치하면은 얘네들의 곱을 다 계산해.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까지 계산해서 이 11개의 수를 다 더하니까 3이래. 다 더하니까 3. 다 더하니까 3인데 아까 문제 읽어보신 분들 아까 소수 있었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이 A의 값은 무조건 1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1로 나오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1로. 나는 1이 7개, 마이너스 1이 4개인 걸 찾았다 하시는 분 있니? 찾았니?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아, 써있어. 자, 얘들아, 이거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1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더해서 3이 되려면은 이 조합일 때가 유일해. 이 조합일 때가. 이제 감이 있으면은 이제 7개, 4개 찾을 수 있고 감이 없어도 괜찮아. 얘가 무조건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야? 1의 개수가 만약에 모르겠으면 1의 개수를 P,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의 개수를 이제 그러면은 나머지 11 빼기 P로 잡아서 계산해 보면은 1 곱하기 P,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11 마이너스 P, 요거를 계산한 게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요걸 계산한 게 1의 개수만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개수만큼 더해주면 3이 나오니까 여기서 1의 개수가 7개 나오고 마일의 개수가 4개가 나오게 돼. 식을 써보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바로 안 나오면 이렇게라도 생각해줘야 돼, 이제. 이렇게라도 이제.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4개잖아, 4개.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일단은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어, 이제. 1 이제.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여기서 일단 곱해서 마이너스 1이죠. 자,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들 내가 이렇게 표시할게, 이제. 내가 막 숫자를 막 배치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 이제.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 2,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5, 6. 이렇게 배치해버리면 마이너스를 하나 더 넣자. 자, 예를 들은 거야. 지금 이제 예를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하나를 보여준 거야. 지금 이제 1이 지금 6개 쓰였고요. 마이너스 1도 6개 쓰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웃한 두 수의 곱이 마일이 되도록 하는 순간이 4개가 존재하도록 예시를 잡아준 거야. 예시를 이제. 예시를 잡아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상황 파악을 했다 치자. 이제 경우의 수 개수를 세야 되잖아.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자, 이렇게도 생각해서 푸는구나 라는 거를 너네가 알아야 돼. 이제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그동안 기출문제나 이제 뭐 시중교재, 좀 난이도 있는 시중교재나 아니면 옛날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는 그동안 많이 나왔던 유형이야.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아직 다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 유형이거든. 자,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결과적으로 지금 너네 그거 기억나니? 원래 중복조합은 칸막이 쳐서 원래 구하는 거거든. 원래 그 유도 과정 자체가, 공식 유도 과정 자체가. 자, 봐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보세요, 이거. 여기 1이 오잖아. 지금 영역을 5군데로 볼 거야.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네 번째 영역, 다섯 번째 영역이지. 그 영역에는 여기는 1이 오고 마이너스 1이 오고 1이 오고 마이너스 1이 오고 1이 오잖아요. 각각의 영역에 오는 그 숫자의 개수를 A, B, C, D, E로 잡았을 때 이 모든 숫자의 합이 이거는 이 영역에 오는 숫자의 개수야. 숫자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이거 A가 2, B가 마이너스 3이 아니야. 여기에 숫자가 몇 개 왔는지를 쓰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는 A가 2, B가 3, 3개니까 C가 3, D가 3, E가 1인 상황이야. 이제 숫자의 개수의 합이 1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12가. 그리고 이제 그 영역에는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여기가 비어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 A, B, C, D, E가 다 자연수 조건이야. 자연수 조건. 그 영역에는 반드시 숫자가 최소한 하나 이상은 들어가줘야 돼. 하나 이상은.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또 조건이 지금 띄엄띄엄 같은 숫자야. A하고 C하고 E는 같은 숫자 1, 1, 1이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D는 같은 숫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1이 오는 얘네들은 1의 총 개수가 6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오는 이 B, D는 더했을 때 지금 이제 6이 나와줘야 되지 않니? 6이 이제. 근데 여기서 A, C, E가 다 A, B, C, D, E가 다 자연수 조건이잖아? 그럼 미리 하나씩 주는 거 아니야? 미리 하나씩 주는 거? 얘 미리 하나씩 주면 3H3 5C3에서 10 얘 미리 하나씩 주면은 2H4 5C4니까 5 곱해주면은 50이 나오게 되는데 50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사실 나는 지금 1부터 스타트했지만 마일부터 스타트할 수도 있어. 마일 1, 마일 1, 1 이렇게 이게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마일 1, 마일 1, 마이너스 1 이렇게 숫자가 구성이 완전히 뒤집혀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요거는 유지가 돼.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100이 답이야. 100. 그래서 요 이제 2는 뭐냐면은 이제 1, 마일 1, 마일 1 마일 1, 마일 1, 1 요 두 가지 케이스니까 이제 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굉장히 허무하게 풀리지 않니? 막 복잡하게 케이스 나누는 문제가 아니야. 복잡하게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근데 너네가 이거를 보고 이거를 이제 그 영역에 오는 숫자가 몇 개 있느냐 이걸 방정식으로 작성해서 중복조합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좀 어렵겠지, 이제. 이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걸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도 활용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도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뭐 내 풀이가 항상 이제 완벽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나도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유튜브 올라오는 거나 그런 거를 참고해서 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인간 강사는 이렇게 풀더라고. 이제 아마 너네가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이거 막 이렇게 막 이제 칸막이 쳐가지고 하는 풀이도 있어. 이거 이제 도로망을 이용한 풀이도 있어. 이제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이제 잘 알아서 찾아봐. 누가 그렇게 하는지 이제. 그래가 댓글들이 막 날리더라고. 이제 와 역시 이제 막 신이다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 이제 막 역시 뭐 보법이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풀이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거를 너네가 다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푸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30번 문제 결국에는 문제가 되게 읽기 쉽게 생겼지만은 상황 파악만 하고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풀이 자체는 굉장히 쉽잖아. 풀이 자체는. 물론 생각이 어렵고 이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잖아. 이제 30번. 안 그래도 맨 마지막 번호인데 이제 풀기 쉽게 생겼잖아. 이제. 그래서 심리적인 거부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제. 정답률도 보니까 3.6%에 3.6% 이제. 굉장히 낮은데 내가 봤을 때는 번호가 주는 중압감이 굉장히 커 일단은. 그리고 이 문제를 봤을 때 너무 기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풀기 쉽게 생겼지만은 그래도 하면 나온다라는 거지 이제. 물론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부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